안녕하세요. 금일은 새로운 형태의 렌즈 운반선 발주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해운 전문지 트레이드 윈즈에 따르면 영국 석유 기업인 쇠사는 하이브리드 렌즈 운반선 발주를 위하여 한국의 하나오션과 중국 장난 조선소와 접촉을 하고 있음을 전하였습니다. 발주를 고려 중인 선박의 척수는 6척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박 발주를 위하여 조선소와 선박의 사양, 가격, 선박 건조 슬롯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있으며 선박 발주에 대하여 쇠사의 이사회 최종 승인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사회가 있는 회사들의 선박 발주는 선박 발주를 위한 투자 금액, 회사의 수익 구조 등 전반적인 면을 맞추기 위하여 조선소와 최종 성과 수준을 맞추어 가면서 최종 이사회 승인을 득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쇠사가 고려 중인 렌즈 운반선의 형태는 최근 발주되고 있는 형태가 아닌 차세대 모듈 방식의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렌즈 운반선입니다. 모듈 방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인지는 선박의 구성 형태를 통하여 추정하여 볼 수 있습니다. 전기 추진 선박의 구성을 보면 추진 프로펠러, 이를 회전시키는 추진 전기 모터, 전기 추진 모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반이 추진의 최종단의 구성품입니다. 전기를 생성하는 설비로는 전통적인 렌즈 이중연료 발전기 엔진, 연료전지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등이 있습니다. 선박의 추력을 위하여 요구되는 파워를 저감할 수 있는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 ESD, 인공기온날 시스템, 에어 루브리케이션 시스템, 로터 셰일 등이 함께 전기 추진 시스템의 모듈 형태로 동시에 적용 또는 시차를 두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에너지 발생 장치 등을 선박에 추가하면서 선박의 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기 추진 선박은 무탄소 및 자율운항이라는 큰 길목에 채택할 수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2023년 쇠사는 가스텍에서 새로운 개념의 전기 추진 렌즈 운반선을 공개하면서 향후 발주를 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쇠사가 공개한 신개념 렌즈 운반선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선박의 규모는 17만 4천 큐빅미터급 렌즈 운반선 디자인과 동일한 더멘션과 디스플레이스먼트, 배 수량, 배 자체의 무게, 범위 내에서 화물 용량을 18만 5천 큐빅미터까지 가능한 구성의 설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보면 일반적인 렌즈 운반선의 스피드 디자인은 19.5 노트입니다. 하지만 실제 선박들의 평균 항해 속도는 대략 15노트로 19.5 노트보다는 낮은 속도인 것입니다. 선박을 19.5 노트까지 운항하기 위하여는 높은 추력의 엔진을 설치하여야 하며 15노트 속도로 운항하는 경우는 엔진의 추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선박에 높은 추력의 엔진을 설치하지만 실제 운항하는 속도가 낮아 엔진의 최적 운전 포인터에서 운전을 하지 않는 상황이며 그 결과 높은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쇠사가 이 같은 점을 개선한 설계한 모듈 방식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디자인 렌즈 운반선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형 엔진을 대체하여 전기 추진 방식을 채택함으로 선박의 운전을 최적화할 수 있어 연료 소비량을 1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는 그린하우스 가스 이미션, 온실가스 배출을 15%까지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가스 엔진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엔진 업체들 간의 논쟁이 있었던 메탄 슬립을 최대 20%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박 추력용 엔진이 선박에서 사라지면서 선박의 메탄 슬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탄 슬립은 가스 상태의 메탄이 대기 중에 방출되는 현상으로 저장, 운송, 사용 과정 등 어디에서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렌즈 운반선의 경우는 화물의 운송, 하역 등의 과정에서도 메탄 배출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대형 엔진의 경우는 실린더의 연료 폭발 과정에서 화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메탄이 연소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은 밖으로 배출됩니다. 해운 산업에서 렌즈 운반선은 메탄 배출량의 82%를 차지하고 있고 렌즈 추진 선박 엔진 중 메탄 슬립 가능성이 많은 저압 엔진, XDF 엔진의 채택 비중이 98%에 달했으나 최근 발주 렌즈 추진 선박들의 고압 직분사 엔진 채택, 미 GI 엔진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엔진의 연소 과정에서 연소되지 않고 배출되는 메탄의 경우 산화촉매, 악서데이션 캐털리스트를 통해 배, 기계통에서 마지막으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관련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운 분야의 메탄 슬립 관련 규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월 필리우 메러타임 발효로 2020년 기준 한도와 비교하여 선상에서 소비되는 연료에 대한 온실가스 집약도 제한에 대한 요구사항 강화로 메탄 배출량이 포함됩니다. 2024년 1월 시행되는 EU 배출권 거래제 (ETS)는 EU 항구에 입항하는 총 톤수 5,0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으로 확대되게 되고 후 배출량만 적용되는 초기 2년을 지나고 2026년부터는 메탄 배출량도 집계에 포함됩니다. 메탄 슬립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강화되면서 렌즈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사들은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선박을 설계 및 건조하는 조선소 입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선박에 적용하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쉘사가 발주 검토 중인 선박은 기존의 렌즈 추진 엔진을 사용하지 않은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선박입니다. 그럼 전기 추진 방식의 렌즈 운반선이 없었을까요? 이미 2005년부터 렌즈 운반선 시장을 지배하던 추진 방식은 전기 추진 방식이었습니다. 전기 추진 방식의 상세한 내용은 영상의 홈페이지에서 전기 추진으로 검색하면서 상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조하세요. 렌즈 운반선의 1세대 전기 선박은 디젤 일렉트릭 방식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대량으로 선박 발주가 있었습니다. 렌즈 운반선의 2세대 전기 선박은 디젤 일렉트릭 방식으로 2010년 이후로 북극에서 운용되는 아틱 렌즈 운반선에 조금의 변형된 전기 선박 시스템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시장을 지배하던 전기 선박이 갑자기 시장에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변역의 이유는 메인 엔진의 연료가 오일에서 오일과 렌즈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메인 엔진이 시장에 출시되기 시작하면서입니다. 렌즈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시장에서 이 엔진을 채택하였을까요? 그 이유에는 전체 선박 추진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에서 디젤 일렉트릭 전기 추진 시스템보다는 높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선주 입장에서는 연료비가 적게 소비되는 선박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메인 엔진의 종류는 만 엔진사에서 개발한 고압 엔진인 메이지아이, 바질라사에서 개발한 저압 엔진인 XDF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컨벤셔널 압력 스팀 추진 시스템의 효율은 30%이며 울트라 고압 스팀 추진 시스템의 효율은 36%입니다. 컨벤셔널 기름 엔진과 제액 화장치가 탑재된 추진 시스템의 효율은 40%이며 디젤 일렉트릭 추진 시스템의 효율은 41%입니다. 메인 엔진의 가스를 사용하는 만사의 MEJ 추진 시스템의 효율은 51%이며 바질라사의 XDF 추진 시스템의 효율은 48%입니다. 전기 추진 방식과 가스 엔진의 시스템 효율은 예전과 지금 큰 차이는 없는 상황에서 전기 추진 선박을 쉘사는 다시 고민하고 있을까요?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메탄 슬립 문제, 전기와 추진 시스템 전환으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원을 선박 추진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영상의 효율 그래프를 보듯이 렌즈 운반선 평균 운항 속도는 19.5노트가 아닌 15노트이므로 낮은 속도에서 시스템 높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렌즈 운반선의 새로운 추진 시스템이 시장에서 태동하고 있으므로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깊은 관심과 노력으로 시장을 지배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전기 추진 모터 등의 주요 공급사는 ABB와 GE에너지가 상대 산맥입니다. 한국의 기업도 전기 추진 시스템의 국산화에 많은 투자를 하여 자율운항, 무탄소 선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